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먼저 창을 통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오늘의 대장주 S바이오메딕스, 제닉스 로보틱스, 로킷 헬스케어 들어와 있고요. 꼬리주에는 현대 ADM 그리고 PNT, 루닛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먼저 S바이오메딕스. 요즘 바이오 열풍이 좀 불다 보니까 바이오 하면 큰일 났어요. 자꾸 허반석 파트너가 생각이 나서. 네. 자, S바이오메딕스. 근데 주가 상승률로 봤을 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대장주로 뽑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장중 한 13% 정도 올랐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바이오라는 게 붙어 있다면 시장에서 기세가 대단하다. 바이오가 붙으면 예전에는 양자 아니면 코인, 스테이블 이런 이야기가 들으면 막 올라가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이오가 들어가면 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의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하실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대장주로 S바이오메딕스를 조금 했고요. 오늘 아침 시초가 공략주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 같이 트레이딩을 했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요. 길게 열어놓고 봤을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아닌가를 봤을 때 이런 아주 긴 차트 속에서도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반등 흐름들이 나왔다. 쭉쭉쭉 올려보니까요. 추세 저점에서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시그널 라인이 지금 깜빡깜빡하거든요. 이 라인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어제 막 돌아섰거든요. 어제 막 돌아섰기 때문에 눈에 감지되었고 어제 방송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9시, 10시, 11시 사이에 종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매기죠. 순서를 매긴 다음에 오늘 아침에 공략을 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전 8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거기에서도 오늘 제가 방송 마치고 가서 순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1에서 3 또는 1에서 5번까지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같이 매매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죠. S바이오메딕스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보았을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 결국엔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을 볼 확률이 더 높은 구간에서 공략을 했고 오늘 나왔습니다. 파킨슨병 줄기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 FDA 3상으로 바로 진입을 하겠다. 임상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눌림목에서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추세 상단까지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한데요. 너무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눌림목을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대장주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제닉스 로보틱스. 요즘 로보틱스 관련돼서는 또 우리 박지훈 파트너가 담당을 좀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이슈가 좀 나오면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네, 2차 전지와 그다음 로봇 그리고 반도체 이런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 발빠르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음료수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여기 있는 빨대를 뽑아서 허반석 대표님한테 이렇게 해서 인투셀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제 방송이 연속극 같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항상 시장의 흐름을 좀 미리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시장의 감정의 흐름을 미리 읽고 바라본 방향대로 시장이 대답을 해줬을 때 저는 정말 큰 성취감과 자기 확신을 느끼는데요. 오늘 로봇주들이 좀 그렇게 대답을 해준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에는 꼬리주로 PNS 로보틱스, 어제는 대장으로 PNS 로보틱스. 제가 2차 전지로 설명을 해서 로봇의 재점화를 예상을 했고 오늘 실제로 로봇주들의 복귀 흐름이 나왔습니다. 즉 월요일의 감정은 포모를 유발한 의심에서 확신 그리고 기세의 전염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대패 삼겹살을 꽂고 나온 2주 전 방송에서 제닉스 로보틱스, T 로보틱스, 나우 로보틱스, CMS 그리고 TXR 로보틱스 그리고 이렇게 꼭 5가지 종목 기억해 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일부 로봇주들이 막판에 강하게 다시 존재감을 드러내 주었죠. 오늘 사실 시장에서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바이오에 또 극심한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제부터 바이오 대형주들의 본격적인 상승이 좀 시작이 됐고 조급해지는 개인들은 가장 큰 폭으로 손실 중인 당장의 로봇 종목들을 손절하고 오전에 바이오를 많이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는 며칠 전부터 회복의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제 저희 진짜주식 일부 댓글창에서 로봇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바이오 종목들의 대형주로 쏠린 자금은 이제는 바이오 종목들의 중소형 종목들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포모 랠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건데요. 지금 눌림을 완주한 뒤에 거래 대금이 다시 폭발하는 특유의 포모 패턴이 로봇주에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되돌림을 확신으로 바꿔주는 2차 기세 확장의 신호인데요. 오늘 제닉스 로보틱스는 제가 예상한 흐름에 시장에 확신을 좀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트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큰 폭으로 고점을 만든 후에 약 9거래일 동안의 하락 뒤 다시 한번 상승 고점을 도전해주는 모양을 보여줍니다. 로봇주들의 대부분의 차트 모양이 이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한 물량이 이제 바이오 쪽의 대형주로 폼으로 이동이 되었고, 그 작은들은 다시 한번 또 돌고 돌겠죠. 그래서 지금 로봇주들을 기회로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수급 들어온 종목들 중 다시 한번 고점을 도전해줄 수 있을 만한 로봇주들을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고, 제닉스 로보틱스는 단기적으로는 16,000원대까지 흔들림 구간 체크해 두시고, 전고점을 넘겨주는 19,000원 이상의 흐름 체크해보면서 추가적인 상방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승일 파트너의 대장주는 로킷 헬스케어입니다. 의료 AI 관련해서도 오늘 상승 흐름, 최근 들어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로킷 헬스케어 대장주로 뽑았으면 내일도 좀 더 달릴 수 있을까요? 네, 동의합니다. 26년 로킷처럼 헬스케어 부문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로킷 헬스케어가 오늘은 28%까지 장중에 급상승을 했었는데요. AI 심장 패치, 재생 패치죠. 개발 완료 이슈와 함께 오픈 AI가 최근에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의료 AI 강자인 로킷 헬스케어가 상승세를 크게 보였었는데요. 어제와 그제 외국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11만 주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4조 원 규모의 AI 재생 시장에서 점유율 극대화와 함께 핵심 파이프라인 진행 이슈까지 헬스케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 헬스케어 진출 기대감까지 성장 모멘텀이 되겠죠. 차트에서 잠깐 보시더라도 이렇게 지금 최근 고점 부근인 37,000원과 4만 원 근처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 올랐었거든요. 자, 4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45,000원을 넘고 53,000원, 4,000원까지 충분히 달릴 수 있다. 로킷 헬스케어 4분기에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꼬리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파트너의 현대 ADM. 자, 이 종목의 최대 주주는 또 현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란 글자가 안 들어가면 종목을 선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가 아직까지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방송 후미에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네. 현대 ADM 같은 경우에는 CRO, 임상시험 수탁기관 제약회사 및 바이오벤처 등의 임상시험, 설계, 그리고 모니터링, 데이터 관리, 허가 이런 것들을 다 위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면서 고형암, 류마티스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업종 안에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시그널 라인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다음 차례는 웨이브 차트, 매도가 줄어들고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만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패턴을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시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을 여러분들 제가 추세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비행기도 잘 다닌다라는 것처럼 하늘길, 추세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실체가 있는 기업들, 제약바이오에서 찾고 있다면 현대 ADM도 곧 올라갈 만한 종목을 꼬리주로 선정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PNT가 들어와 있는데 방금 전에도 로봇과 2차 전지 관련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오늘 솔직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바이오에 좀 묻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2차 전지의 조용한 움직임 여러분들 혹시 느껴지셨나요? 제가 큰 시장 구조의 흐름을 2차 전지 회복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늘 진짜는 조용히 움직입니다. 이 로봇과 2차 전지를 어제 방송에서 핵심 키워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심장은 바로 소재와 배터리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목입니다. 제가 공략주로도 수익을 많이 냈었고 그다음 또 잘 아는 종목이기도 한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등이 이런 물과 소금, 밀가루의 재료라면 그 재료를 좀 믹싱하는 믹싱기 역할을 하는 게 PNT다라고 알기 쉽게 설명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2차전지 장비 섹터는요, 늘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터집니다. 오늘 좀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또 글로벌 전지업체 KPX 재가동 루머까지 붙게 되면서 숨어있던 수급이 선행적으로 복귀한 흐름인데요. 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기술적 장비주의 전형적인 패턴이기도 합니다. 어제 강의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 전반적인 좀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오늘 조용히 움직여준 모습이었습니다. LNF,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삼성 SDI 등등 제가 어제 모두 강의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흐름대로 조용히 오늘은 바이오에 가려졌지만 내실을 다져주는 기세를 모으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요. PNT 차트 함께 보시게 되시면 저희가 PNT를 처음 공략했었던 가격이 어디다? 42,000원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고 팔았던 가격대를 기억을 해두시고 기록을 해두시면요. 늘 그 자리에서 같은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이 PNT는요. 42,000원대부터 제가 공략을 해서 51,000원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에서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오늘 흐름 또한 42,000원대 공략했던 가격대에서 5% 이상 또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가격부터는 이전의 고점 구간을 넘겨주어야 더 완전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가까운 저항 라인이 걸려있는 47,500원대를 1차 저항으로 보시고 2차 목표대 구간을 52,000원대를 선정하시면서 PNT 장비주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승일 파트너의 꼬리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파트너분들의 이름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저보고는 이제 박군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제가 박군이면 어떻고 이군이면 어떻고 김군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파트너분들 이름만 알아주셔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 마음은 루닛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루닛 보면 오늘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김승일 파트너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오늘 깜짝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타이틀에 흑자 전환이 필요한 시기 그리고 향후 2년 수익성 회복이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22년 상장 이후에 23년부터 7년까지 5년간 동안의 흑자가 한 번이라도 나야 되기 때문에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같은 경우 흑자가 나야 이 특례 기업들의 상장 폐지 내지는 법정거래 종목으로 안 넘어가는 그런 위험이 오늘 모 경제신문에 났기 때문에 루닛이 갑자기 18%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한 40만 정도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루닛 같은 경우에 26년까지는 좀 힘들지만 27년에는 흑자가 소폭이라도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현재 하락 분위기에서 한 37,000원 내외 정도에서는 일단 저점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 여부라든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이슈가 반등을 위해서 루닛에 필요한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꼬리주로서 대응을 하면서 4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 살펴드렸습니다. 채팅방에서 또 미안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 이름이 뭐든 중요치 않습니다. 만약 정 미안하다 그러면 진주 일부 우리 새 파트너들 많이들 홍보 좀 해주시고 다른 데 소문 좀 많이 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가장 핫했던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될 수 있는지를 세 분에게 물어보고 답을 듣는 시간이죠. 첫 번째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뜨끈뜨끈한 바이오가 이끄는 코스닥 중소형주의 랠리 본격화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이건 뭐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다 예스를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의 답 역시나 3 예스가 나왔네요. 주 코스닥 시총 상위를 봐야 한다. 플랫폼 봐야 한다. 바이오를 봐야 한다. 허바스 파트너 지금 예스 코스닥 시총 상위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코스닥 상위 종목들 바이오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바이오 이게 빠진 거 아닙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의 바이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여태까지 잘 공략을 해왔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관점을 보았을 때 코스닥 지수도 1000포인트는 한번 찍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짙어지고 있고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육박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 풀려야 그래야지 우리 시장도 조금 숨을 쉴만 하겠구나. 그때까지는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주, 좀 더 추격해보자면 제약바이오, 로봇 2차 전지의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지겠구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제약바이오를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매수해 왔고 그 안에서 적중률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이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 어떤 현상을 보고서 어떤 기준으로 요게 조금 랠리가 한 템포 쉬어가거나 또 다른 손바뀜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 있어서 5천억 이상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와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네.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요. 지난 4월 우리 시장이 지수가 저점을 찍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이렇게 내다 팔았습니다. 이렇게 내다 팔 때 우리 지수도 저점을 딛고 빠졌죠. 그 다음에 지금 현상을 본다면 10월 초부터 외국인들이 8조 원 가까운 매도를 이렇게 쏟아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진정이 되어야 현물 시장으로 다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텐데 그 수급이 유입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다라는 포인트입니다. 환율의 진정, 외국인들 선물의 유입. 5천억 이상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올 때 제가 한 번 더 체크해드리고 이때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 제가 빨래 이야기 드렸죠. 그때도 동일한 근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다음 차례에는 선물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도 역시나 예스 플랫폼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채팅창에서도 우리 너무나 이쁜 파트너님 역시 볼 줄 아시네. 플랫폼 봐야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맛있는 종목도 잘 찾지만 폼이 좋은 종목도 잘 찾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또 기세가 있는 종목들 제가 바이오를 안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셀트리온 제약도 말씀드렸고 퓨처캠도 말씀드렸고 앞타 바이오 등등 맛있게 먹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이 바이오 안에서도 포모 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도 사실 오늘 오전장 보고 진짜 포모가 올 뻔했어요. 와 바이오가 세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오늘 방송 포트를 진짜 바이오로 꾸려가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후 흐름에 다행히 제가 예상하던 흐름이 나와줘서 지조를 좀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바이오에서도 대형주의 1차 랠리가 끝나고 중소형주들로 2차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중심 키워드는 저는 플랫폼 바이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하나의 기술이 한 질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질환 그리고 여러 분야로도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확장성 자체가 밸류인 종목들이 시장의 기세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중소형 종목들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플랫폼의 스케일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바이오 종목 언급을 종종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맛있어 보이는 종목들 저는 앞타바이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김승일 파트너 역시나 예스 하면서 바이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김승일 파트너도 바이오 대신해서 알테오젠 확실하게 딱 찝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렇게 잘 찝어주셔놓고 코스닥 시총 상위하면 허반석 파트너 따라하는 걸까 싶어서 지금 바이오로 바꾸신 것 같은데 바이오가 들어가면 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 산업인 바이오가 앞으로 26년, 27년에 미국을 비롯한 국내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성장 산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주에 이은 중소형주 랠리, 알테오젠, 팩트론,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오늘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뮤논시아라든지 헬릭스미스, 앞에서 말씀하신 앞타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강했고요. 12월뿐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형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그리고 신약 개발 모멘텀이 중소형 바이오주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앞으로 노령화라든지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바이오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바이오와 미래 성장 가치라고 했고요. 오늘
또 재밌게 이민원시아 같은 경우에 장중에 20%가 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88만 주를 매수를 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바이오 미래 성장 가치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 드려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주제 역시도 바이오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규 상장주 관련해서 연타석 홈런 중인 바이오. 지금 편입 가능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G2G 바이오 대 노타 대 큐리오시스. 큐리오시스는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점 하나만 땅 찍혀 있습니다. 300%. 아침부터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세 종목 중에 세 분의 선택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2G 바이오. 하지만 지금 편입은 안 돼요. 지금 바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노타, 창, G2G 바이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일단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G2G 바이오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G2G 바이오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차트 보시면요. 차트상 저점 구간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상장 이후 보호예수 물량의 출회가 나왔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 말씀드릴 때 보호예수 물량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락업 물량이 해제되면서 출회되는 동안에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G2G 바이오를 보면 상장일 당시 유통 비중이 35.39%였는데요. 1개월 후에 중소기업 등에서 39%의 물량이 딱 출회가 됐습니다. 그럼 유통 주식 수가 75%까지 늘어나는 구간이거든요. 상장일이 8월 14일. 그럼 9월 14일부터 쭉쭉쭉쭉 물량에 대한 소화가 있은 이후에 반등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고요. 저는 20만 원 아래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술로 볼 수 있다. 예측이 가능한 범위다. 그 이상으로는 각자의 행운에 맡기겠다. 더군다나 이제 11월 24일 정도부터면 추가 상장 물량이 있죠. 이 부분에서 매물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신규 접근을 한다? 저는 굳이 추천드리지 않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투셀입니다. 인투셀 어제 포트에 편입을 했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시그널 라인이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오버행 이슈가 없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승일 파트너도 G2G 바이오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허반석 파트너와 의견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르신가요? 네, 비슷합니다. 저도 이제 G2G 바이오 오늘 아침에 강한 상승세로 일단 보합권에서 15% 이상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매수 타점은 저는 82,000원에서 한 93,000원 내외면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서 그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물량 출회에도 불구하고 12월 초부터는 다시 한번 2차 급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저는 단기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노타. 한참 대장의 모습을 좀 보이다가 최근에는 눌림 구간을 좀 거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간이 또 기막힌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제가 이 종목 항상 포모 랠리가 이어질 때 포모엔 포모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로 홈런을 친 종목입니다. 포모의 대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이 종목으로 실제로 시청자분과 내기도 했어요. 이 종목이 한강 뷰가 될 것이냐 한강 물이 될 것이냐 이거 두 개를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지 찾아봐도 안 보이십니다. 자, 정확하게 제가 고점 라인에 대한 전략까지 방송에서 짚어드렸고 추가적인 하락 구간에서 노려볼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의 구간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단순한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상장된 종목들의 흐름과는 좀 다소 다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AI 기반 영상과 보안 CCTV 진단 플랫폼 기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기술 자체가 방어가 아닌 확장형이라서 상장 초반부터 시장의 감정이 빠르게 좀 붙은 모습인데요. 전형적인 신규주의 흐름보다는 조금 다른 결이 있다. 그리고 의도적인 가격 형성대와 그다음 지금 지키려는 구간
구간 이런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가격부터 가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적절한 타이밍 구간에 제가 다시 한번 들고 나올 텐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15일부터 유통 물량이 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정확한 구간과 타점이 나오게 된다면 포트주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이오 관련돼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들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세 번째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수능이었죠. 수능 끝! 우리 G세대 첫 투자로 좋은 종목은 무엇일까? 물론 요즘 뭐 젊은 친구들 투자 벌써 시작한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답 어떤 종목들을 골라주셨을지 이건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하이브, 식, 삼성전자, 창, 이수페타시스 꼽아주셨네요. 하이브,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시장 딱 열리고 나서는 분위기가 주춤주춤한 모습들이 약간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바스 파트너 하이브 선택하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능을 마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버전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 그 주식을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싸게 파는 것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트에 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요. 하락 트렌드가 나올 때는 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횡보가 나올 때도 다중바닥이 완성되는 것들을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상승 추세선을 그렸을 때 와, 이 상승 추세선이 딱 들어맞는구나. 그럼 여기를 확대해 놓고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이곳에서도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 알고 있는 하이브, BTS의 완전체, 그리고 뉴진스도 하나하나 복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실적이 악화되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현 구간에서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31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 그리고 다시 추세선을 상단으로 올려보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여기서 저항이 나오고 여기서 저항이 나오네. 다음 자리도 이 구간까지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31만 원 아래에서 매도, 35만 원에서 정도에서는 매도를 해서 여러분들의 첫 투자가 성공적이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지은 파트너, 자, 맛있는 종목으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저답지 않은 종목이죠. 첫 투자의 신뢰를 가장 잘 만들어주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투자는요, 대박보다는 잔고의 첫 신뢰가 중요합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급등주 테마로 시작을 하게 되면요, 수익보다는 불안, 그리고 또 손절 루프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뭐든지 첫 시작이 중요한데요. MZ세대에게 중요한 건 이 단기 스릴이 아니라 장기 구조, 그리고 또 복리 구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삼성전자 우는요, 안정적인 주가 매력, 그리고 또 배당 실적, 그리고 AI 사이클의 직접 수혜까지 모두 갖춘 종목이고 기업 리스크 자체도 낮고 한국 시장 대표성도 높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첫 경험으로는 가장 이성적인 구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살아남는 건 경험이 쌓여야 진짜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저도 단기 스릴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을 쭉 공부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투자가 성공적이길 바라고 투자의 신뢰를 가장 잘 아는 종목부터 잘 알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승일 파트너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살짝 의외긴 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이수페타시스 PCB 관련해서 잠깐 보고 있다 보니까 PCB를 PC방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지금 구간도 괜찮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걸까요? 네, 고3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고3 수험생분에게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성장 산업, 그리고 제가 타이틀에 PCB는 메모리 호황의 마중물이라고 달아드는데 수익성이 되면서 외국인이 최근 한 달 동안에 26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성장 산업, 그리고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 이스페타시스 한 종목에 지금 11만 원이지만 한 두 주 정도라도 일단 매수해서 가시면 아마 내년 정도에는 20만 원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페타시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